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뭐 감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비몽사몽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자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또 서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19일 이렇더라 방송 대한민국에서 좌파 척결해야 하는 이유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들,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의 증거들. 정말 갈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음. 제가 오늘 또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는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더더군다나, 뭐, 이재명 거의 끝난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이재명 포함해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새록새록 새롭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그 5년 동안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가 브라보가 저희 방에 같이 있습니다. 잠깐 알파고 브라보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저는 계속 우파 유튜브 있고 한동훈 대표를 위한 수구세력 위장 우파 패널이 뭐 되게 수구 세력 위장 우파들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이 세력들은 지금 어떤 거에다가 지금 필이 꽂혔냐 하면 당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같은 한동훈이 뭐 10개가 있다. 그래서 팔동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또 한동훈 가족들이 뭐 진 변호사를 비롯해 갖고 뭐 근데 그 최 씨는 또 누가 있지? 최는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쪽은 지 씨고 이쪽은 한 씨잖아. 근데 최 뭐라고 또 거기 써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친척 관계가 되는가 모르겠네. 장모? 장모님? 장모님은 성이 다를 수 있지. 예. 제가 그걸 갖다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특별히 반응을 오늘도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지금 뭐 맹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권성동이나 뭐 홍준표 뭐 이런 친구들 또 김기현, 장해찬 이런 애들은 아주 신나갖고 지금 찍소리 못하는구나 뭐가 있구나 하는데 그거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잘못 짚은 건지 한통령 방송에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구 세력들 뭐가 그렇게 진 변호사가 몸통이라고요? 할 일이 없어갖고 야 김현장에서 지금 받는 돈이 얼만데 그 시간에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또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장밖에 뭐 국제 변호사 이런 거를 갖다가 아는 데가 없어갖고 저희 사촌 형하고 김현장의 뭐 오은원가 좌우간 뭐 그런 분하고 친구예요. 옛날에는 왜 KS라고 그래갖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이 경기고등학교 나와갖고 서울대 해갖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대우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뭐 대우 지사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한국에 와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학생 때지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내가 국제 변호사가 그런 거 좀 관심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내가 소개해 줄게.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가 뭐 김회장 뭐 그래갖고 이제 하고 갔습니다. 그때 김현장 사무실이 어디냐면 운현동이라고. 예.
지금 뭐죠? 그러니까 안국동 쪽이죠. 예, 거기에 있어 지금은 김앤장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안국동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그때 당시에 아마 대우가 김앤장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가 뭐 해외 사업이 워낙 많이 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벌써 뭐 언제야 뭐 한 80년대 1980년대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예. 그래 갖고 뭐 그 결과했는데 뭐라고 나한테 설명을 했냐면 김앤장 변호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막 임원들이 물어봐야 될 게 있잖아. 법률적으로 '아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전문가의 이거 조언을 필요한데 그러면 김앤장에서요 "아 지금부터 카운트합니다." 하고 딱 시간을 잰대요. 시간 재 갖고 1 분당 얼마를 차지해야 돼. 1 분당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 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뭐 이렇게 분당 차지 금액이 있대요. 아니 그렇게 비싼 변호사들인데 할 일 없이 당원 게시판에 가 갖고 김현정 변호사가 그 댓글을 달고 이제 그 댓글 달 시간에 자기가 그 상담을 하고 일을 했으면 떼돈을 벌 텐데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서정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참에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권선동, 장해찬, 전민점, 홍준표, 그다음에 김재원, 그다음에 김기현. 어 제가 김기현 얘기도 한통역 방송 좀 할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그냥 싹 쓸어 버려야 된다. 청소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동의합니다. 서정원님 말씀에.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얘기는 당원 게시판 얘기는 인제 한통역 방송에서 제가 주제를 잡았고 자 오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요즘 지금 이 긴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도 긴간에 많이 갔습니다. 아니 급할 때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찾는 게 김밥이잖아요. 김밥 그럼 뭐 긴간의 체인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김밥 체인 중에? 그러니까 김밥이 잘 되니까 뭐 조그만 분식회처럼 메뉴를 갖다 쪼끔씩 늘려 갖고 그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만 회장이라고 김간의 회장이 있대요. 근데 회식에서 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여직원 하나가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왜 그 여직원이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작년 9월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 그 술 취한 여직원을 데리고 와서 김영만 회장이 이 나이가 이게 몇 살 차이가 날까 도대체? 엄청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래 갖고 이 모텔에서 성폭행 시도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 뭐 5일 만에 합의를 봤대요. 뭐 이렇게 "발설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합의에 인제 위로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합의금을 줬겠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직원이 뭐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이 멘붕이 온 그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예.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떤 걸로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성관계를 못할 수도 있고 자꾸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이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시작되지만 아주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자 그래 갖고 어쨌든 간에 1 년간 정신과 치료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인제 나중에 밝혀져 갖고 결국 인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김간애의 그 내부에 집안 싸움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고발을 갖다 누가 했느냐 와이프가 했대요. 김영만 회장의 와이프가. 앞서 갖고 고발장 쓰고 어쨌든 쳐넣어야겠다. 그랬는데 또 이 엄마하고 아들은 또 같은 편인 모양이야. 이 김간애가 그래도 체인이니까 좀 규모가 있으니까 회사 규모가 좀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차지하겠다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해임을 하고 해임하고 "아니다. 자른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들을 자른다."
근데 여기 현직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김용만 회장이 장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려나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갖다가 누리고 뭐 자기가 돈이 좀 많고 자기가 어떤 파워를 생겼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 물론 트럼프의 지금 뭐 뭐야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처럼 퍼스트 버디라고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굉장히 친한 친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참모진에서 머스크에 대한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머스크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쥐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개혁하는 부서의 장관이 되고 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쓴다. 그 효율 너치라고 했죠. 그런 장관도 되고 무슨 인사할 때 대통령하고 같이 상의하고 물어보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이제 일이 하나 땅 터졌는데 재무부 장관을 갖다가 임명을 하는데 자, 후보가 두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아마 트위터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 X에다가. 그래갖고 뭐 축하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발표를 안 했는데 아무도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간 거죠. 너무 이렇게 가깝고 뭐가 내 말하는 대로 확확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나가갖고 오버해갖고 다시 그거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무부 장관을 갖다가 지금 선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 윗자리를 앉았을 때, 권력을 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 아니, 긴간에 그거 김밥 갖고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그 회사 이미지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 분석하고, 그런 거 할 때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실물 세계가 있는데 정말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벌어갖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에 못지않은 영적인 내공도 그렇게 쌓아야 된다. 이 영적인 내공 없이 이것만 잔뜩 키우면 이게 꼭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된다. 지금 딱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그냥 여직원 술 취했다고 그래서 데려가고 무슨 성폭행 시도를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개망신 당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지가 번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이게 괜찮아요. 예? 어차피 그냥 쪽팔리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걔가 어려워지진 않을 거잖아. 아니 긴간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체인점 사장님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 아니 없는 돈에 그냥 체인 해갖고 체인하면 가맹비 내야죠. 뭐 시설비 내야죠. 그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암만 조그만 거라도. 그래 갖고 그냥 그거 하나 해 갖고 그래도 식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이거 김간애가 인제 오방 뭐 동네방네 이거 다 소문이 났으니까 이거 거기 찝찝해서 사람들이 먹으러 가겠습니까? 완전히 이미지를 갖다가 브랜드 이미지에다가 똥칠한 거 아닙니까? 이 김용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권력을 쥐고 싶고 무슨 돈을 많이 벌리려면 그에 따른 내공을 갖다가 쌓아 갖고 균형을 맞췄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만 잔뜩 키우고 그러니까 잔재주만 잔뜩 피우고 결국 이게 내공이 이 품성이나 이런 쪽에 내공이 안 쌓여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예. 저는 명태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면 꽤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내공이라는 게 없어. 그냥 입으로 다 망해. 입으로다가 그냥 내가 최고다라고 잘잘잘잘 해갖고 내 말 한마디면 뭐 대통령도 바짝 끼고 무슨 장모도 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따가 녹취를 좀 하나 공개를 할 텐데 뭐 장모를 갖다가 또 뭐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장모를 갖다가 정신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망한다니까. 입으로 망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그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할 필요도 없이 민생을 위한 일을 뚜벅뚜벅 일하고 계시니 국민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예,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반짝반짝 정을면이 그런 자들에게 최대의 벌은 대꾸 없는 완전 무관심. 예. 아이고, 정말 그렇죠. 그 술을 마시는 것도 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정원이 말씀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러 술을 왜 처먹어, 이 아가씨가.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좀 자기가 이기질 못할 술을 갖다가 왜 이렇게 먹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 또 그런 그 사회 높은 층에 있는 쉽게 해서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가라는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어떤 그 좀 인격과 품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돈은 벌었지만 그 생각하는 건 완전히 양아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저주다. 예. 지금 그 이 범죄당이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이번에 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 갖고 뭐 징역 1년 이렇게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민주당이 "이게 말이 되냐. 이재명은 무죄다. 앞으로 이 이재명에 대한 모든 그 변론을 갖다가 당이 책임지겠다. 당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 갖고 무슨 뭐 변호사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하겠다는 거야. 당비로 다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조은천이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온 사람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어하는 로펌이 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거의 절반은 국고 보조금인데 나라서 준 돈을 개인 변호에 쓰냐?" 예.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 당비를 내고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당대표의 범죄를 갖다가 변론해라는 변론 비용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원 운영비는요,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당비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보조금이. 여러분, 이 선거를 할 때마다 떼돈을 버는 거 아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왜 1,00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0억의 그 내역이 뭐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총선을 갖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나면 국가에서요. 이 제도가 잘못된 거지.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지. 자기네들 좋으라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이번에도 무슨 400억 인가 500억을 갖다 받아갔대요. 민주당에서. 그 보전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보전금. 선거 끝난 다음에 총선 끝나면 보전금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치해 갖고 무슨 돈을 버나.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광고비를 갖다가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방송사는 그래도 광고비라도 수입이 있어 갖고 돈을 번다 치지만 아니 도대체 정당은 도대체 무슨 수입이 있길래 그렇게 돈이 뭐 1,000 억씩 있는 건가?' 알고 봤더니 경비가 아니라 선거 한 번 끝나면 그냥 몇백억씩 그냥 뭉태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지방선거가 끝나건 뭐 총선이 끝나건 대선이 끝나건 그냥 뭉태기 돈이 그냥 쭉 들어온다는 거지. 그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우리 주머니 털어 갖고. 그게 세금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 털어 갖고 결국 지네들 그 선거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보조금 준다고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몇백억씩 그냥 때려 박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불합리한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슨 뭐 원전 뭐 깎겠다. 뭐 깎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의 뭐 지원비 뭐 깎겠다. 아니 지네 거는 안 깎고 지네 거는 점점 늘려. 점점 늘리면서 왜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깎겠다, 깎겠다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속 터지는 그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조정희님, 한 대표가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해법이 있을래? 제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굉장히 전략을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통용 방송에서 제가 주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을 갖다가 왜 방탄을 우리 당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지금 신격화됐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이해식이라고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그 이재명을 갖다가 신격화했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이재명이 신의 사제가 됐어요. 이재명이 신의 종이에요? 아니,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혹시 여러분, 분당, 이재명이 그 분당에 사시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무슨 교회 다닌다. 그래갖고 분당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거기를 갖다가 출석한다고 막 그래갖고,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그 교회에다가. 그래갖고, 아니, 이재명, 씨가 여기, 교회 출석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도 교회 안 나와갖고, 제적된 지가 한 7, 8년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집사니 뭐니 아닌데 교회 안 나와갖고 이미 제적된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개방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근데 무슨 놈의 신의 사제고 신의 종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해식 씨가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도대체 이 정도 수준 갖고 무슨 놈의 법이라는 건 한국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정도 머리와 이 정도 지능을 갖고 도대체 IQ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해식 씨 IQ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IQ가 두 자리나 나올지 세 자리나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다. 무슨 고귀한 싸움이에요? 아니, 뭐야, 그, 법카로, 법카로 초밥 사 먹고, 법카로 샌드위치 먹고, 법카로 일제 샴푸 사고, 이게 고귀한 싸움입니까? 무슨 성남 FC 하면서 후원금 받아갖고, 그런 게, 이게 고귀한 싸움입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고귀한 싸움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저수지에다가 돈 다득, 이렇게 싸놓는 게 고귀한 싸움이에요? 예? 이렇게 띵겨 먹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위중교사 하는 게 공의한 싸움이니까 이렇게 거짓말 좀 해줘. 이런 게 아이 기억을 되살려봐. 기억 안 났는데요? 아니 이랬잖아. 기억을 되살려봐.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변론서 한 장 보내줄게. 그냥 변론서 딸딸로 외워갖고 그냥 그대로만 얘기해줘라. 그러니 아니 변론서를 왜 보내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면서 왜 변론서는 왜 보내준다는 거야 도대체? 예? 정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 초상을 치러야 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재판을 갖다가 네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다음에 이건 다 합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이렇게 네 개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섯 번째 재판이 했는데 오늘 이제 이게 기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법카 문제입니다. 법카 문제. 근데 이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법카인데요. 지금 이 금액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자, 지금 오늘 불구속 기소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 이재명은 1억 600, 653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띵겨먹은 금액이 그렇다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그 다음에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은 8,843만 원. 그다음에 배모 씨, 오국 공무원이라고 종처럼 그냥 그렇게 움직였던 이재명이 그 변호사 시절에
때부터 사무실에서 일했던 뭐 일종의 몸종 같은 그런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은 저거 국세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모 씨가 그 공무원으로서 번 돈이 뭐 한 4억인가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지금 90억 정도 됩니다. 뭐 여기저기 부동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역시 배모 씨도 1억 3,739만 원. 그다음에 김혜경 이재명 부인데 889만 원. 근데 이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요 세 사람은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예, 불구속 기소로. 그런데 아니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 뭐 경기도 그 도 하나 도지사 된 거 갖고도 이렇게 막 헤쳐먹고 그런 그러니까 카드 한 장 갖고 법카 하나만 금액이 이렇다는 거 뭐 대장동 백효동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그죠? 그거는 뭐 거의 그 유동규 말에 의하면은 뭐 5천억의 절반은 이재명 겁니다. 그럼 2,500억을 유동규 씨 말에 의하면 띵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뭐 거기서 이제 예를 든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경기도 관영차를 갖다가 사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영도 관영차를 사는데 6,540만 원짜리 차를 삽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갖다가 이게 뭐죠? 관영차니까 공적인 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자택에 주차를 해놔요. 관영차의 원칙은 뭡니까? 무조건 관공서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데려주면 반드시 관공서로 돌아와야 되는 게 관영차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로 안 들어오고 그냥 이재명 아파트에 주차해 놓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 그 주차 스티커까지 붙여요. 주차 스티커까지 붙여갖고 아예 그냥 자기 차를 서 그런데 이재명은 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관용차는 주로 어디다 썼느냐? 와이프. 김혜경의 개인 모임, 무슨 동창회 모임이니, 뭐,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원 다닐 때, 그럴 때, 이 관용차를 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뽀롱이 나면 안 되니까 운행일지를 갖다가 허위로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최소 요 차 하나만 갖고 띵겨 먹은 돈이 얼마냐? 무려 6천만 원이 넘는다. 6천만 원의 사익을 갖다가 편취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 갖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관용차인데 경기도 관용차가 이재명 아파트에 아파트 주차 따지까지 딱 붙어갖고 항상 대기했다. 김혜영 씨가 항상 이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깐 것 같아요. 자, 정말 이게 두껍지 않습니까? 아니, 이 관용차 이 돈이 결국 누구 돈이에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 우리 세금 뭐 빡빡 긁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아주 다양하게 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유를 한다. 그러면 거기 특수세라는 게 다 붙거든요. 그 특수세 플러스 거기다가 교육세가 붙어요. 아니 기름에 교육세가 붙어. 또 기름에 우리가 그 뭐 디젤 넣고 가솔린 넣으면 교육세 붙고 농원촌 무슨 세가 또 붙어. 아니 기름에 무슨 교육세가 붙고 농지세가 붙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자가 뭐 할 때마다 그게 중앙 정부에서 때리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때리는 세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때리는 세금이 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때리는 세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우간 세금은요 이러저런 그 명목을 부여고 알뜰살뜰하게 그냥 저희 주머니를 갖다가 탈탈탈탈 털어갑니다.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거를요 위조를 해. 예. 그렇게 써놓고 걸리면 안 되니까 위조를 합니다. 위조 수법이 어떻게 되느냐? 비서실장이 외상대금 버카로 결제를 합니다. 샌드위치, 과일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어떻게 쓰느냐? 격려 및 간담회 비용. 아니 먹은 거는 이재명하고 와이프하고 애들이 먹었는데
그 지출 항목이 뭐냐? 아니 이거 인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출 결의서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뭐 회사 다녀보시면 다 아시겠죠. 지출 결의서. 지출 결의서 내용이 "이재명이 샌드위치 처먹었다." 이제 "김혜경이 과일 처먹었다." 이렇게 적어야 마땅한데 그 비서실장이 어떻게 그걸 적느냐? 지출 결의서에 그 직원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직원들의 격려 및 간담 회 비용이다.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비용이다. 직원 초과 근무용 비용이다. 아니 이게 샌드위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예? 코로나하고 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띵겨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문서까지 위조래. 예? 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정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치자 이거야. 이재명 부부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가족이 됐다 치자 이거야. 정말 문재인 뺨치게 해 먹지 않을까요? 예. 문재인 뺨치게. 예. 아니 뭐 샤넬 그 김정숙의 샤넬이 문제가 아니라 뭐 샤넬 플러스 뭐 구찌 플러스 뭐 제가 온갖 명품은 다 갖다 놓고 버카로 국제를 청와대도 버카가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정말 이게 블루 마운틴 말씀대로 집단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정원님, 뭐 이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 대표님 안쓰러워요. 대통령들 욕하는 게 도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분석한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심정이고 또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럼요. 예. 글로리아 에스테바님,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과 같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 헤쳐먹는 거는요, 정말 깨알 같습니다. 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 어떻게, 어떻게 그 인간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올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알같이 해먹는데, 이게 또 더 기가 막힌 건 문재인이잖아요. 정말 그 문재인 씨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드 문제가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2020년 5월에 사드 발사되잖아. 이게 뭐냐면 그 외 앞에 뭐 주민들하고 뭐 민노총하고 뭐 시민단체하고 뭐 이렇게 막 진치고서 막 몸으로 막았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들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밤중에 이게 무슨 뭐 군사작전처럼 뭐 오밤중에 지금 그걸 설치하려고 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미리 알고 거기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제 리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이거 감사원의 그냥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이 그냥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를 했더니 이런 사실이 지금 밝혀졌더라. 이렇게 뒤늦게. 우리가 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갖다가 감사한 결과를 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에서 해킹당했는지 북한에서 해킹당했는지 해킹을 당했는데도 시침이 뚝 떼고 우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다 뚫리고 뭐 사람을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당선인을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게 다 감사원 결과 발견인 거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제 또 감사원 결과 밝혀진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 통계를 갖다 조작해 갖고 부동산 값 그거 해 갖고 뭐 국토부를 갖다 막 압박해서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해 갖고 막 국토부에서 막 통계해 갖고 부동산 안정세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그 사드 관련해 갖고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이 국가 기밀이거든요. 한미 공동작전 이게 국가 기밀인데 이걸 갖다가 일부러 그걸 갖다가 줬답니다. 누구한테 줬느냐? 시민단체한테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시민들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한밤에 기습 수송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경찰 간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왜 몸싸움이 발생했느냐? 이미 정보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그 1급 정보죠. 비밀 정보를 갖다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뭐 무슨 시민단체를 비롯해 갖고 거기 뭐 민노총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좌우간 잔뜩 있어 갖고 결국은 실패를 했다. 자, 그래갖고 감사원이 작전 일시를 미리 알려줘서 반입을 저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그 시민단체에 그 기밀을 갖다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까지 이 기밀을 줬다. 2급 기밀이라고 합니다. 이 사드에 관련된 기밀은 2급 기밀이면 상당히 높은 등급이죠. 1급 다음에 2급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에 관해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문재인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봉우리. 그러니까 작은 봉우리가 뭘 하기 전에 큰 봉우리한테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 브리핑.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고요. 한국하고 미국은 요렇게 하고 사드를 요렇게 배치하려고 그러고요. 언제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러면서 사거리는 어떻고요. 하고 다 넘겨줘. 기밀을 다 넘겨줘. 아니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거 간첩 아닙니까? 아니 간첩의 정의가 뭐예요? 그 적국을 이롭게 하면 간첩 아닙니까? 아니 중국에다가 군사 기밀을 갖다가 다 넘겨주면 그게 간첩 아니에요? 아니 딴 게 간첩 아니라 그게 간첩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에 넘겨줘도 그거 간첩 아닙니까? 예?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의 그 국가 기밀을 더군다나 이게 군사 기밀이잖아요. 군사 기밀은 기밀 중에 기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산업체 기밀하고 군사 기밀은 아주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그 문재인이 USB를 갖다가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계속 지금 그런 그 주장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거 원전 그 설계도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그 주장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조사를 안 하죠? 수사를 왜 안 하죠? 예?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드에 관한 그런 국가 기밀인데 군사 기밀이 2급 기밀인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갖다 자료를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갖고 아예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PT PT 딱 띄워 갖고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미국은 요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요렇게 할 겁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 대개 여러분 그 대사관에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관 그러면 이게 어디서 파견된 사람들이냐? 대개 그 군인이나 이 정보원 쪽에서 파견된 사람. 거기 그러니까 대사관에는 그냥 일반 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그러니까 공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하면 중국 공안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군부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고 또 당연히 뭐 외교부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국의 뭐 CIA나 이런 첩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 이런 첩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특수 정보국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직원이 그 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직원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했느냐? 그 이 대사관에 있는 무관한테. 무관이라는 건 뭐야? 군부하고 관련돼 있을 거 아니야. 중국 군부하고 관련된 그 고위급 군부한테 그냥 딱 이렇게 발장 끼고 딱 들으면 어 PT 제대로 하라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밀 문서부터 보시죠. 기밀 문서 딱 돌리면서 사드는 요렇게 배치되고 몇 기가하고 금액은 얼마고 사거리는 얼마고 그래서 요렇게 지원을 할 거고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예. 정말 아니 오죽했으면 미국이
뒤늦게 이걸 알고 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알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미 그 연합 해 갖고 사드 아니 그걸 갖다가 네가 중국 그 뭐야 군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미국이 항의를 했답니다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정부였는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경제는 또 어떻게 말아먹었습니까? 경제는 소득 주도형 뭐 성장이니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가 MBA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 MBA 미국에서 조지용 선생님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 국제 경영학이래였고 이 인터내셔널 각국이 어떤 식의 산업이 일어나고 글로벌 컴퍼니들이 어떤 전략을 써 갖고 성공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요, 소득 주도형 그 뭐 그런 걸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시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뭔 놈의 정책인가.' 할 정도로 처음 들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말아먹었습니까? 원전을 갖다가 깨부셨잖아요. 그래 갖고 그 원전 기술자를 다 어디로 가게끔 환경을 좀 중국으로 가게끔 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막 그 억대 수십억 대 연봉으로다가 다 스카우트돼 갔습니다. 왜? 한국 원전 깨먹었으니까 그 사람 직장을 잃었잖아. 그럼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돈을 떼돈을 준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원전 기술 다 중국에 갖다 바친 게 문재인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르긴 몰라도 그 태양광 있잖아요. 난 그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그거 수사하면 아주 이렇게 뭐 고구마 이렇게 막 이게 탁 걸리면 고구마 쭉 오르듯이 완전히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나올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엄청난 이권이 태양광에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태양광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맞지가 않냐면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길이 있잖아요. 태양광 쓸 수 있는 거 여름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햇빛이 뭐가 그렇게 세다고. 필리핀은 좀 달라요. 필리핀은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안 오면 그냥 햇빛이요. 정말 이 내 피부를 갖다가 뚫고 나올 정도로 막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말이 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태양광은요. 완전 그 폐기물 산업입니다. 수명이 그 판넬이 5 년밖에 못 가요. 그럼 5년 후에는 여러분 태양광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멀쩡한 산을 갖다가 얼마나 깎아냈습니까? 그 나무 하나 자라려면 20 년, 30년 걸려야 하는 나무를 갖다가 그냥 이 태양광 시설한다 그러면 다 허가 내줘 갖고 그냥 민두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완전 그냥 볼상사 나온 그런 태양 그 패널들 쫙 해 갖고 5년 후면 또 그거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 그거 어디다 폐기 처분해요 도대체? 예? 그 공해 산업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게 문재인 정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서 얘기한 대로 좌파가 절대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좌파는요,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좌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뭐 일본으로 보내든지 북한으로 보내든지 중국으로 보내든지 이게 수출을 해야 돼. 보내야 돼.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예? 혹시 그 얘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장개석이 그 뭐야 그 모태똥한테 당해 갖고 아주 통안에 정말 중국을 갖다가 다 한 90% 정도 점령을 했는데 그 거기서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 갖고 야 일본을 갖다가 먼저 무찌르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싸우자. 여기에 그냥 획 넘어가 갖고 열심히 장개석은 일본하고 싸웠는데 모태똥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중국을 조직화했습니다. 공산당을. 그래 갖고 뒤통수 세게 맞고 대만으로 쫓겨나갔죠. 자 열받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만은 범죄 청정구역을 만들겠다. 그래 갖고 이 범죄자들 뭐 깡패고 조폭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속아내 갖고 우리 왜 그 삼천교육대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장개석이 먼저 했습니다. 배에 실어 갖고 그냥 태평양에다가 배 밑바닥 빵 뚫어 갖고 그냥 갈아 수장을 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요. 정말 뭐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할 때는 정말 그냥 청소를 해야 돼.
어? 이 사회, 우리의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청소를 해야 돼. 이 땅에 이 좌파들, 이 문재인 쪽, 이재명 쪽, 뭐 조국 쪽, 이 꼴통 좌파들이 계속 있고, 뭐 민노총,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한동훈 방송에서 오늘 한노총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왜 한노총하고 간담회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가 다 뭐 어떻게 수장을 시키던 아니면 청소로 쓸어내던 아니면 수출을 하던 자관 수출하고 근데 이제 입국은 안 되는 거지. 자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그 헤쳐먹는 이런 좌파들. 지금요, 이거는 그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이거는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찰에 이거 고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중국 소속 무관에게 이익 기밀을 갖다가 전달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하고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씨 정말 중국몽을 꿈꾸면서 이렇게 환하게 역시 큰 봉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잘 알아서 기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웃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갖고 정말 한마디로 예. 글로리아 에스테파님 이것 기밀을 중국에 넘겼네요. 미쳤네. 예, 정말 미쳤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렇게 그 강조를 하면서 이 간첩법 이걸 갖다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적국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북한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넘겨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미국에 넘겨줬다. 뭐 일본에 넘겨 그건 어떻게 잡을 거냐고 도대체. 예? 아니, 한국과 미국이 우호 국가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통으로 미국에 주면은 간첩이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간첩이죠. 아니, 우리가 갖고 있을 건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걸로 갖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우방국이라고 그래갖고 휘각휘각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 주면 되겠습니까? 정말 최정원님 문제는 무기징역이던가요? 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줄이셔야 됩니다. 예, 정말 주리를 틀어야 된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감사원의 발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음, 뭐냐? 감사원 문정부 고위 안보 라인 사드 기밀 유출했다. 시민단체 측에 작전 일시를 미리 알려줘갖고 맡게 했다. 문정부가 중국에 사드 배치 사전 브리핑했다.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이급 기밀을 전달.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반드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갖고 그 진위 파악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보여줬는데 전 정권의 수장이었던 문재인, 이 나라를 갖다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세력세력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벗으니까. 정말 문재인처럼 정말 대통령이 되면요. 문재인의 한 두세 배는 최악입니다. 예. 이재명은 문재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알뜰하게 그렇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문재인은 그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뭐 당비로다가 뭐 과자 사 먹고 이런 건 없잖아요. 회초밥 사 먹고 일제 샴푸 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아니 그 뭐 당대표 이럴 때도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카드가. 예. 법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뭐 성남 시절부터 해갖고 성남시장 두 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해먹었습니까? 예?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니 지금 뭐 대장동의 저수지가 문제겠습니까? 그때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호수라고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 아니, 성남시 하나 갖고 저수지를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전 영토를 대상으로는 뭐야? 이거 뭐 호수, 엄청난 그 호수를 갖다 큰 호수에다가 그냥 그 금괴를 갖다가 때려 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한 수백 조 단위, 수천 조 단위로 이게 막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깝죽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종자들 또 그걸 갖다가 안쓰럽다고 당비에다가 당 차원에서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내겠다. 모든 비용을 내겠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죠? 이 공과 사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 제가 아이고 벌써 15분이 다 됐네요.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용 방송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과 민생 챙기기 한동훈 대표 한노총 간담회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옆에 계신 분이 그 김동명 지금 한노총의 그 위원장 노조 위원장이죠. 오늘 만났습니다. 간담회 이유가 있다. 뭐 그냥 심심해서 만난 게 아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구 세력 당원 게시판 논란의 벌들. 여러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당원 게시판에 뭐 무슨 한동훈 가족이 썼느니 한동훈이 썼느니 뭐 팔동훈이니 한동훈이 8명이래 그래서 팔동훈이래. 이 여기에 대해서 왜 한동훈이 지금 별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11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분석 해갖고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 25분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는 또 11월 16일 날 또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 된 게 23년 12월 26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이르기까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인으로 살아왔는지 또 그 정치인의 지지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이거 1시간 한 45분 되는 거겠죠.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주제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성공 원리도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멤버십 방송이니까 여러분은 또 한통용 멤버십에 가입해 갖고 한통용을 좀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또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아이자님, 시크라맨님, 오두막님, 신미경님, 서준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새별님, 블루마운틴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안혜자님 또 이렇게 큰 금액 5만 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표시합니다. 또 마그놀리아님 슈퍼챗으로 또 이게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써주신 거는 예. 아 매거 FX HV님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한 대표님 뜻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한통용 방송에서 이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블루마운틴 그런데에도 그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후손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이게 콩팥불이 씌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옛말에 있잖아요. 콩팥불이 씌우면 곰보하고도 결혼한다고. 예, 지금은 곰보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 천연두 있잖아요. 그걸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좀 곰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콩커브리 씌우면 뭐 곰보하고도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런 사람.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타를 맞아 갖고 지금 떨어져 나오고 왜냐면 사람이 안 모인다고 그러잖아. 암만 그렇게 뭐 비행기 값 대준다, 뭐 무슨 버스비 대준다 그래도 사람이 안 모인다잖아요. 이재명을 위한 집회. 그러니까 분명히 현타는 심각하게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8시 15분이 지났는데 잠시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 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5분 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